시간 여행은 타임머신이라고 알려진 가상의 장치를 이용해 공간의 다른 지점들 사이로 물체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타임머신에 대한 개념은 1895년 발표된 H.G. 웰스의 공상과학 소설 타임머신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시간여행, 여기에 시간여행에 성공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다. 1962년 6월 17일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촬영된 이 사진은 2007년 한 네티즌이 시간여행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브라질 국가대표 축구팀의 주장 마우로 라모스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브라질의 월드컵 우승을 축하하고 있다. 여러 기자들이 브라질의 월드컵 우승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사진의 하단에 마치 휴대폰처럼 보이는 기기로 사진을 찍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인다. 1962년 칠레의 시간 여행자가 다녀간 것인가? 일각에서는 사진 속에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체는 박스형 카메라이며 휴대폰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슬랩스틱과 무성영화의 레전드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위화감이 담긴 장면이 포착됐다. 2009년 11월 아일랜드의 영화 제작자이자 찰리 채플린의 열렬한 팬인 조지 클라크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DVD 세트에서 이상한 영상을 발견한다. 조지 클라크가 1928년 발표된 찰리 채플린의 영화 서커스의 시사회를 담은 영상을 보던 중 한 중년의 여성이 휴대폰으로 보이는 기기를 귀에 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시사회장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한다. 여성의 좌측에 찰리 채플린의 영화 서커스의 시사회를 알리는 편말이 보인다. 2010년 조지 클라크는 화면 속에 검은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귀에 대고 있는 얇고 검은 장치는 휴대폰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조지 클라크는 몇 번이고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지만 화면 속의 중년 여성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 중년 여성이 시간여행자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1928년은 유선전화도 일반적이지 않던 시기이다. 가정용 유선전화기는 1931년 상용화되어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화면 속의 중년 여성이 귀에 대고 있는 기기는 보청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청기를 귀에 대고 혼잣말을 하며 시사회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1928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흑백 화면을 배제하고 보면 화면 속 여성의 행동은 오늘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과 아주 유사해 보인다. 찰리 채플린의 시사회에 나타난 이 미스터리한 여성은 시간여행자인가? 중국의 명나라는 1368년부터 1644년까지 276년간 존재한 중국의 통일왕조이다. 2008년 중국 남부 지역의 광시 장족자치구에서 명나라 왕조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 무덤은 400년 동안 봉인되어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덤의 발굴 당시 무덤 내부에서 스위스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계반지가 발견됐다. 발굴에 참여한 광시 장족자치구의 박물관 직원은 발굴 당시의 기이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관 주위를 감싸고 있는 흙을 제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 조각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물체에 덮인 흙을 제거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이 시계 반지라는 점을 알아채고 충격을 받았다. 이상한 금속 물체는 작은 황금색의 시계 반지로 앞면은 시계이며 두께는 약 2mm였고 시계의 시간은 10시 6분에 멈춰 있었다. 또한 작은 반지 시계의 뒷면에는 영어로 스위스라고 쓰여 있었다. 스위스 메이드는 시계와 관련하여 스위스에서 제작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용어다. 스위스에서 제작되는 시계, 스위스나 스위스 메이드 등이 표시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에 들어서다. 이 스위스 반지 시계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많다. 이 반지 시계가 실제로 동작하는 시계였는지 아니면 시계 형태의 유물인지 확실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스위스 시계 반지는 시간 여행자들이 명나라 왕의 무덤에 방문했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간 여행의 증거가 틀림없다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활동하는 마술사 제이미 그랜트는 아내와 헌책방에 갔다 오래전 발간된 책에서 이상한 사진을 발견한다. 1974년 출간된 더 케이프 스콧 스토리라는 책에 수록된 사진 중 1917년에 촬영된 사진 속에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남자의 옷이나 헤어스타일은 사진 속의 사람들과는 판이했다. 남자의 왼쪽에 앉은 사람은 남자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사진 속의 남자는 1917년의 힙스터였을까? 아니면 우연히 카메라에 포착된 시간 여행자인가? 더 케이프 스콧 스토리는 현재 $50 정도의 온라인에서 판매 중이다. 1940년에 촬영된 사진에도 시대에 맞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사우스포크 다리 준공식을 구경 나온 남녀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눈에 띈다. 현대적 헤어스타일, 가슴에 M자가 새겨진 티셔츠, 2022년에 판매되고 있을 것 같은 선글라스, 그리고 손에는 DSLR처럼 보이는 카메라를 들고 있다. 1940년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입던 옷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남자는 캐나다 시간여행자 또는 시간여행 중인 힙스터로 불리며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남자 역시 시대를 앞서간 패션 센스를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1917년의 남자처럼 시간여행 중에 실수로 사진에 찍힌 시간여행자인가? 2003년 3월 자신이 2256년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FBI에 체포된다. 그는 44세의 앤드류 칼슨 혐의는 내부자 거래로 인한 부당 이득 취득. 그는 $800로 불과 2주 만에 3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FBI의 체포 당시 앤드류 칼슨은 자신이 2256년에서 왔다고 주장했다. 2주에 불과한 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2256년에서 시간 여행을 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모든 변수와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126건의 주식 거래를 하면서 $1도 잃지 않고 3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FBI에게 자신의 시간 여행 증거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날짜를 제시했고 얼마 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다. 또한 자신을 풀어주는 대가로 오사마 빈 라덴의 거처와 미래에서 개발된 후천 성면역결 피증, 즉 에이즈의 치료법을 알려주겠다고 FBI에게 제안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시간여행 증거로 1940년에 촬영된 사우스포크 다리 준공식에 자신이 찍혀 있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칼슨에 따르면 사진 속에 선글라스를 쓴 남자와 1940년에 캐나다의 다리 준공식에 시간여행을 함께했다. 우연히 사진을 찍혔다고 주장한다. FBI는 앤드류 칼슨을 정신병자로 생각하고 2002년 이전에 그의 기록을 찾았으나 그의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누군가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했고 앤드류 칼슨은 석방된다. 그는 4월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종적을 감추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